나 그렇게 뚱뚱해? 아 진짜 진심으로 물었어. 와이프한테 가서 나 요새 배 많이 나왔어? 나 좀 헬스하는 티 안 나? 막 이랬거든. 와이프 입장에서는 항상 그래요. 귀여워 수달 같아. 이러고 이렇게 자 물개 박수 이러면 이제 물개 박수 하면 진짜 물개 소리가 나니까 물개가 실제로 이렇게 박수 치는 거 알지? 그 에버랜드 가면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보자. 별짓을 다 하죠. 봅시다. 좀 정신 차리고 오늘 두 문제만 하고 마무리할 거니까 집중해서 해보자. 잘 봐. 자 골드 플레이팅과 관련된 거예요. 골드 플레이팅은 그냥 금도금이잖아. 플레이트는 판이야. 됐지? 플레이트는 판이야. 골드는 금이야. 금판이야. 됐지? 그러니까 금판인데 금판으로 해석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금도금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 두 단어를 알아서 내가 적절히 섞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우리 의미추론은 첫 문장 해석하잖아. The best, 가장 좋은 것은, 최선은 is the enemy of the good, 좋음의 적이 돼. 야, 나 뭔지 모르겠는데 이 문장에 따르면 최선은 안 좋은 거네. 알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하는 건 이 지문에선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세모 칠게. 됐지? 그리고 이 세모가 진짜 나쁜 건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실제 지문에서 여기에 not 이렇게 붙어버리면 반대말이 주어잖아. 그렇잖아? 실제 지문에서 이 세모가 진짜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최선이 뭔지야. 알겠지? 그런데 첫 문장이 뭘로 시작해? 뭔지 모르겠지만 관련이 있어 보이죠. 우리한테 최선이라는 건 금에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 귀금속 중에 제일 짱이니까 다이아몬드 막 이렇게 구분하진 않을 거잖아. 다이아몬드 뭐 금, 은 뭐 이런 식으로 위계를 구분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골드만 나올 건데 그럼 골드는 나에게 있어서 최선일 거잖아. 그렇잖아.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 그걸 염두에 두고 해석해 보자. 봐봐. 자, 골드 플레이팅은 어디서? 프로젝트에서. 그럼 이건 비유야. 됐지? 골드 플레이팅에 대한 얘기에 네모 칠게요. 네모가 세모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참 처음에 필기할 때는 요렇게 쳐놨어요. 이게 뭐 수능 실제로 시험 볼 때는 그냥 세모 쳐버려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연습하는 단계니까 세모일 가능성이 높아서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야. 내 알아서 이제 구분하려고. 자, 금도금이라는 것은 프로젝트에서 뭘 의미하냐면 needlessly enhancing이야. 처음부터 다 얘기한다. 형아비 칠게. 금도금이 뭐냐면 쓸데없는 거야. 쓸데없이 강화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The expected result. 예상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쓸데없이 강화한 거야. Namely, 이름 붙이자면 adding characteristic. 자, 어떤 특성을 더하는 건데 어떤 특성이냐면 근데 봐봐. 야, 잘 들어. needlessly가 enhancing을 꾸며줬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는 adding도 꾸며줘요. 여전히 쓸데없이야. 쓸데없이 특성을 더한다야. 알겠지? 근데 어떤 특성이냐면 that are costly. 존나 비싸. 근데 어때? not required. 필요하지 않아요. 비싼데 필요조차 없는 것들을 더해가는 거래. 그래서 형광펜 칠게. 비싼데 쓸데없어요. 요구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어떤 거냐면 and that have low. 그럼 여기서 있는 대시 앞에 있는 characteristic 꾸며줬잖아. 요 대절이 병렬 구조로 온 거니까 또 뭘 꾸며줄 거예요? 뒤에 있는 대절은 characteristic을 꾸며줄 거야. 또 어떤 특성이냐면 have low added value. 봐봐. 더해지긴 했어 가치가. 근데 얼만큼? 적게. 가치가 거의 안 더해졌는데 근데 비싸고 요구조차 심지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쓸데없다 이 말이야. 다 니들레슬리랑 똑같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금도금은 쓸데없다지. 끝났지? 부정적인 거네. 세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with respect to. 여기서 with respect to를 뭐 알아서도 해석하셨겠지만 관점으로 해석했으면 존경으로 해석했으면 힘든 거야. 알겠지? 무엇의 관점으로. 스펙이 뭐였지? 안경이지. 안경이면 결국 눈이잖아. 그렇잖아. 눈과 관련된 단어는 다 관점이란 뜻이 있다고 얘기했어 쌤이. 자, 어떤 관점이냐면 to the target. 우리의 타겟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떠한 가치도 더해지지 않았어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giving more with no real. 여기서 giving도 마찬가지로 enhancing, adding, giving이죠. 병렬 구조인 거 확인하셔야 돼. 다른 말로 하자면 얘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giving more, no real justification. 봐봐. 더하긴 했는데 뭐가 없냐면 실제로 정당화가 안 됐어. 어떤 거만큼 정당화가 안 되냐면 other than 뭐가 아니고서는 to demonstrate one's own talent. 지 재능을 뽐내는 게 아니고는 도저히 어떠한 정당화가 안 돼. 이 짓을 왜 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뭐 아니고서야. 지가 지 재능을 뽐내는 게 아니고서야.
금도금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PPT 꾸미기야. 하등 쓸데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쟁을 해. 예를 들면 회사에서 너네가 제안을 해서 그걸로 다른 회사한테 돈을 벌어와. 그러니까 입찰을 해. 그런 경우에는 PPT가 얼마나 예쁘고 가독성이 있는지가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서 막 PPT하고 과제 만들고 막 이럴 거잖아. 보고서 만들고 할 때 PPT의 꾸밈은 중요하지 않아. 뭐만 하면 돼? 깔끔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흰 배경에 검은색 폰트를 쓸 건데 맑은 코딩만 아니면 돼, 얘들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네 디자인과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PPT로 경쟁하는 게 의미가 없어. 뭐가 좋은 게 좋아? 컨텐츠가 존나 좋아야 돼. 근데 그 컨텐츠가 좋은데 다만 맑은 코딩만 안 쓰고 어디 뭐 있어 보이는 폰트만 쓰면 괜찮아. 알겠지? 꾸미는 게 전혀 의미가 없거든. 근데 우리 이제 건축학과잖아, 쌤이. 건축학과는 사실상 자기 프로젝트를 항상 PPT로 발표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냐면 나중에는 보일 대로 보여서 PPT를 꾸며. 템플릿을 판매할 정도로 존나 꾸며. PPT만 하루 종일 만들어. 우리가 일러를 다룰 줄 알고 포토샵을 다룰 줄 알고 PPT를 다룰 줄 알고 엔간한 우리가 아는 모든 그 프로그램을 엔간한 그래픽 프로그램 다 다루니까 그림도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 그래서 교수님들이 맨날 그 얘기해. PPT 하지 말고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그냥 출력할 것. 그게 애초에 조건이야. 쓸데없는데 시간 들이지 말라고. 됐지? 그 얘기지 않을까? 그럼 PPT 꾸미는 건 결국 뭐야? 내 재능을 그냥 뽐내는 거지. 내 미적 감각을 뽐내는 거지. 컨텐츠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알겠죠? 알겠죠? 다시 돌아가서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여기서부터 좀 다른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쌤이 한번 끊고 첫 지문의 해석을 기반으로 벌써 5줄이다 얘들아. 이해되니? 내가 말하면서 너네하고 별 생각 없이 얘기해서 이런 거지 실제로는 5줄이나 되는 되게 긴 건데 다행히도 골드 플레이팅이 뭔지 정의를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어로. 자, 금도금이라고 정리합시다. 일단 금도금의 정의를 처음에 해줬어요. 됐죠? 얘는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 내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됐지? 우리가 얼마 전에 실질적인이라는 단어를 서브스탠티브라는 단어를 배운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거 정리하는지 알지? 한국어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영어 단어로 아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건데 심지어 얼마 전에 우리가 서브스탠티브라는 단어를 했었어. 알겠지? 능률평가 원편 할 때 SUBSTANTIVI예요. 자, 아무튼 실질의 가치가 없는데 뭐만 할 거냐면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 재능 뽐내기야. 여기서 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담당자죠. 혹은 실무자라고 쌤이 쓸게. 실무자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은데 뽐내기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약간 찾아봤어요. 과시하다, 뽐내다 이런 단어가 영어로는 쇼오프예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우리 그런 지문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 생물학 지문 되게 많이 나오거든. 간혹 가다가 뭐 이제 막 이런 공작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되게 부풀려진 뭐가 있잖아, 크기가. 그런 것들이 생물학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뽐내기 혹은 부풀리기야. 이해됐죠? 카모플라지라는 단어가 간혹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건 약간 결이 다른 것 같고 위장이야. 알겠지? 카모플라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군복색을 카모플라지 색이라고 하는 거야. 위장색이니까. 알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은 쇼오프라는 단어는 뭐냐면 짝짓기 시기에 암컷한테 수컷이 막 이래 약간 이런 거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되게 부풀려야 되잖아. 그래서 뭐 플러피 어쩌고 막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알겠지? 그때 나오는 단어가 쇼오프야. 반드시 알아둬야 돼. 일치불이치 문제에서 자주 나와요. 소재에서. 어쨌든 자, 아무튼 이런 쇼오프를 하는 건데 됐지? 근데 골드 플레이팅은 근데 뭐냐면 is especially interesting for project. 근데 봐봐, 내가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팀 멤버들한테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내 예상도 달라. 내 생각에는 골드 플레이팅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근데 얘는 명확하게 얘기했죠. 누구한테 되게 좋대? 팀 멤버들한테 되게 좋아해. 됐죠? 그래서 옆에다 적을게요. 근데 이거는 팀 멤버한테는 좋아요. 담당자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라고 썼냐면 그냥 팀 멤버라고 쓸게. 팀 멤버에게는 긍정적이야. 그래서 긍정적에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
알겠지? 왜냐면 이게 소재를 정리할 거거든. 긍정적인 대상이 팀 멤버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있을 거야. 근데 생각해봐봐. 프로젝트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일을 줬을 거니까 발주처가 있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보스지. 보스 입장에서 안 좋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로젝트 의뢰자 입장에서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건 안 좋은데 누구한텐 좋아? 멤버들한텐 좋아. 왜? 재밌잖아. 내 능력을 막 과시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As it is typical for project with a marked professional. 특히나 어떤 거냐면 이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프로젝트이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marked 지명된 프로페셔널. 요거 이제 지명된으로 쌤은 해석을 했어. 단어 그 답지마다 약간 이견이 있어요. 이거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난 지명된을 했어. 지명된 전문가적 요소가 있다라면. 근데 얘는 in others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말이 어려워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어떤 프로젝트냐면 that involve specialist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뭐와 함께 with proven experience 증명되어진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포함돼야 되는 프로젝트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들이야. 알겠지? 진짜 전문가들이 자기 업을 하는 거야. 건축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건축가들이 건축하는 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PPT를 꾸미는 건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내가 건축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영역에서 예시를 들어서 지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지? 계속 볼게. 자, 그래서 아무튼 이래야 되고 and extensive. extensive 지난번에도 봤었어. 요거 광범위한 이런 뜻이었죠. 여기서 조금 배웠냐면 extend 이런 단어들은 막 확장하다. 근데 어떤 거는 부피를 확장하는 거였고 어떤 거는 길이를 확장하는 거였고 어떤 거는 extent 범위란 뜻이었고 extensive 하니까 범위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광범위한 전문가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토노미 얼마 전에 배운 거 같은데 뭔 뜻이야? 그치, 자율 자치. 왜 그러면 이 금도금이 팀 멤버들에게 긍정적이냐면 특히나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뭘 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어. 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겠지. 자율적이고 전문가 집단에게는 오히려 금도금이 되게 좋아 보여요. 됐죠? 여기서 한번 끊을게. 자, in this environment. 자, 이러한 환경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ABC 순서 추론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앞에 나온 게 어떤 환경이야? 누가 일하는 환경이야? 이 프로젝트를 정말 증명된 전문가들이 하고 심지어 얘네는 자율성이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는 해야 되니까 앞에 한번 환경이 나와줘야 돼. 근데 이게 환경 같이 느껴져? 그래서 이게 ABC로 나오면 굉장히 어려울 거야. 이해됐지? 이런 일하는 환경, 일하는 요소들도 환경의 일부로 볼 수 있어. 다시 이 부분이 ABC로 나오게 되면 고난도가 될 거예요. 이런 거 꼭 체크해 두시고 이런 환경 안에서는 전문가들은 오픈C 종종 어떻게 보냐면 이 프로젝트를 as an opportunity to test and enrich their skill set. 봐봐. 자, 내가 테스트하고 뭐 할 거냐면 여기도 투부정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병렬구조야. enrich. 풍부하게 할 수 있어요. 뭐를? 그들의 스킬셋들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들의 스킬셋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여겨요. 왜 긍정적인 거 하니? 왜 긍정적인데 하면 밑에 나온 거야 이제. 이 프로젝트가 기회라서. 어떤 기회냐면 발전의 기회라고 쓸까요, 쌤이? 됐지? 발전의 기회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전문가니까 자기 능력을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한 거랑 별개로 자기만의 도전 과제를 부여한 거야. 그게 우리 입장에서 금도금이라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좋은 거네. 누군가한테는 좋은 거네. 맞지? 계속 볼게. 그래서 there is therefore 그러므로 굉장히 강력한 뭐가 있냐면 strong temptation 유혹이 있대요. In all good faith. 근데 좋은 장점에 뭐 이런 되게 신뢰를 하면서 우리가 to engage in gold plate.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런 골드 플레이팅을 금도금을 수행해요. engage 하면 이제 참여하다, 수행하다, 하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namely 말하자면 to achieve 뭐 하기 위해서? more or higher quality work. 자, 더 높은 수준의 작업물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얘는 gratifies. 뭘 감사하냐면 이 전문가들에게 감사할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건데 does not add value. 형광펜지 쳐야죠. 근데 뭐에게는 좋지 않냐면 클라이언트 리퀘스트에는 전혀 좋지가 않아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끊겨서 이 문장부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발전의 기회가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별개로 이러한 이유들로 전문가들은 좋아하지만 누군 싫어하냐면 클라이언트는 안 좋아해 이거야.
야, 그러면 여기 내가 지금 화살표 친 것처럼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하고 반대말이잖아. 그렇잖아. 반이어잖아. 그렇잖아. 내용이 반대되잖아. 그럼 벗이 나와야 되니까 벗이 어디 나왔어? 여기 나왔네. 맞지? 요거 기점으로 물론 한 문장 안에 있지만 쌤은 여기서부터는 문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표시도 요렇게 해놓았어요. 따로. 내용이 반전돼요. 여기서부터. 이해됐지? 자, 그래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뭘 하냐면 클라이언트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야. 또 뭐가 안 좋냐면 remove, 제거해요. 병렬 구조야. 뭘 제거하냐면 valuable resources from the project. 프로젝트에서 아주 귀중한 자원들을 제거해요. 귀중한 자원을 소모할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문장 나오네. 그치? 의미추론 나오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최선은 안 좋은 거네. 맞지? 이 최선이 뭐야? 그럼 금도금이죠. 그러니까 금도금은 안 좋은 거야. 됐지?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지들만 과시하고 뽐낼 수 있는 무언가는 프로젝트의 전체 가치를 더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없어야 돼 이런 거야.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 이 지문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에 의뢰자가 있고 의뢰자의 요청으로 뭐가 수행되는 거냐면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건데 맞지? 이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전문가 집단이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금도금은 여기서 금도금을 바라보는 관점에 보자면 의뢰자의 요청의 입장에서는 금도금은 무가치예요. 오히려 자원을 소모한다는 측면에서 한정된 자원을 소모하니까 마이너스야. 안 좋은 거야. 네거티브한 거지. 맞지? 근데 전문가 집단들은 이런 금도금을 좋아해. 왜 좋아하냐면 이유는 이거였지 아까. 스스로의 자기 만족 아니야? 만족 내지는 스스로 발전하려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봐. 나는 두 단어라고 생각했어. 이게 지금 결국 더 베스트가 뭔지를 물어본 거잖아. 더 베스트는 뭐냐면 금도금이야. 금도금이 안 좋다잖아. 그 안 좋다를 보려면 여길 보면 돼. 안 좋은 게 이런 건데 얘를 안 하면 된다야. 알겠지? 그래서 봐봐. 그럼 전문가 집단을 만족시키거나 전문가 집단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안 좋다. 이러면 되는 거야. 이해돼서? 정리를 하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봐봐. 내 전략은 뭐냐면 얘가 안 좋아가 우리 지문에 나오거나 이게 안 좋아. 어쨌든 둘 다 안 좋잖아. 그죠? 금도금에 대한 얘기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단어들이 패러프레이징 그대로 되면 돼. 근데 봐봐. 쌤 되게 이 단어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 왜? 스스로의 만족이라고 얘기하려면 결국 제기대명사를 써야 돼요. 지문에서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늘 어렵게 나왔어.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prove oneself잖아. 뭐만 할 수 있어? 오직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안 좋다가 나와야 되지. 다음 문장 뭐야? is not desirable. 적절하지 않다. 어쨌든 안 좋다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앞에 금도금이 안 좋다만 나오면 돼. 맞지? 금도금을 패러프레이징 하자면 여기 있는 단어야. 의뢰자의 요청에는 무가치하다. 의뢰자의 요청에는 네거티브하다. 전문가에게는 스스로를 만족할 수 있다. 전문가에게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게 다 금도금이야. 근데 전체 문장이 어떻게 된다고? 금도금은 안 좋다. 그래서 is not desirable만 나오면 돼요. 그럼 앞에 금도금이면 되는 거잖아. 그잖아? 그래서 형광펜질로 나온 단어가 뭐예요? only to prove oneself. 금도금이요. 됐지? 그래서 형광펜질과 이 세모를 적절하게 맞닥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이해됐죠? 근데 내가 예측한 것처럼 내가 좋다고 한 것들은 얘네들이 늘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 수능에서 되게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어. 그게 이제 제기대명사 몇몇 구문들이 있거든. 그렇게 나오도록 한두 거로 정리해주면 거의 답이 나와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경험으로 하는 거니까 평가원 문제를 많이 분석해보고 풀어보길 바래.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이고